우리나라에서 반려견 키우는 가구 수가 600만 가구, 또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른다고 그러죠. 전체 인구 20%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반려인들을 위해서 또 반려견을 위해서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애견인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 준비합니다. 이름하여 허리케인 멍멍 상담소. 매주 전문 수의사와 함께 반려견 관련해서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멍멍 상담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로도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황지혜 원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무더운 여름이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강아지들도 더위 좀 타고 뭐 열사병이라 그러나 우리 사람처럼 그런 거 있나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이번에 열사병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응급으로 열사병이랑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애들이 실려와서 막 인공호흡기도 달고, 그다음에 쿨링 처치도 하고, 막 죽었다 살아나고 뭐 그런 장면들이 꽤 많았어요. 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보호자분들한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네. 애들이 특히 포메라니안 종들은 네. 털코트를 입고 이제 커피 빨대로 숨을 쉰다고 말씀을 드려요. 걔네들은 털도 이쁘고 두껍게 이제 유지를 하고 또 주둥이가 좁고 이제 단두종이기 때문에 네. 호흡 기도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조금만 덥고 이제 과도한 운동을 해도 몸에 열이 발산이 안 돼서 열이 뭐 40도, 41도까지 올라가요. 강아지도 정상 체온이 36.5도입니까? 아니요. 개들은 주로 37도에서 38도대. 저희보단 높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39.5도를 넘어가면 열이 있다라고 보고 40도를 넘어가면 많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강아지가 땀구멍이 없어가지고 입으로 헉헉 댄다 그러는데 그래서 헥헥헥 하는 애들은 그러면 뭐예요? 더워서 그런 거예요? 더워서 그럴 때도 있고 그 감정에 표현할 때도 있고 숨이 가빠서 그럴 때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요. 네. 근데 이제 감정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진정이 금방 되죠. 네. 더워서 그런 애들은 계속 찬 데를 찾으려고 하고 호흡이 가쁜 애들은 혀가 같이 파래진다든지 눕질 못한다든지 다양한 증상이 좀 따라와요. 그러면 강아지들이 반려견들이 대부분 집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열사병이 생겨요? 요번 여름에는 좀 더워서 그런데 좀 에어컨을 안 틀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되게 잠깐 그 이동장 케이지에 아이를 20분 정도만 넣어놨는데도 그 안에서 애가 혼자 헉헉거리니까 안에 수증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사병이 온다든지. 반려견 키우는 분들한테는 진짜 세심하게 무더위를 잘 지켜내야 되겠네요. 조심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무더위 인사차 잠깐 물어봤는데 그 얘기만 해도 1시간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 황지혜 원장님입니다. 병원은 어디? 저희 병원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24시 연희동물의료센터에서 제가 내과 중증 환자를 주로 보고 있고요. 네, 황지혜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황지혜 원장께서 이 종양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종양에 대한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거나 TBS 앱이나 유튜브 TBS FM 실시간 방송을 통해 질문을 보내주세요. 반려동물 관련 다른 질문도 환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장님, 반려동물에게 암이 왜 생기는 거예요? 뭐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이랑 동물이랑 암이 생기는 원리는 똑같은데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암이라는 단어를 좀 정의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종양, 암, 혹 다양한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우선 우리 몸에 새롭게 생기는 거를 종양이라고 표현하고 신생물이라고 말을 해요. 새로 생겼다고 해서. 근데 그거를 성격으로 좋은 놈과 나쁜 놈으로 나눠서 좀 비교적 순하고 괜찮은 건 양성. 위험하고 나쁜 거를 악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하고 그 암이 사람이랑 동물에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암이 생기는 이유는 저희 몸이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포에. 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정상적인 세포에서 벗어나서 모양이 이상해지고 막 자라나고 어디 파고드는 그런 악성 종양의 행태를 띠면서 암이 되기 때문에 암은 유전자 질환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람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도 비슷해요. 암의 종류 주로 반려견들 많이 나타나는 암 어떤 게 있어요? 암의 종류는 세포만큼 다양하고 위치마다도 다양하죠. 저희가 뭐 폐암이다, 위암이다 하는 것처럼 반려견도 폐암 걸립니까? 그럼요. 폐암 있고 그다음에 간암도 있고요. 위암도 있고요. 이런 암이 있는데 가장 흔한 암은 아무래도 이제 피부가 가장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부암이 가장 많아요. 근데 개 같은 경우는 표현이 있어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70~80%가 양성이고 그래서 양성이면은 괜찮은 거. 좀 오래 좀 지켜볼 수 있고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생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하지만 고양이는 50에서 한 65%가 악성이라서 고양이가 피부에 뭐가 났다라고 하면 저희도 좀 긴장을 하죠. 네, 그래서 종별로, 그다음 동물별로, 그다음 위치별로, 그다음 성상별로 이제 암이라든지 종양의 양상이 달라서 그때그때마다 좀 전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청취자 한 분이 긴급한 질문이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강아지는 9살 요크셔 테리어입니다. 쫑이가 림포마라는 암에 걸렸는데요. 언젠가는 슬프지만 고통 없이 보내주는 안락사도 생각해야 한다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기준이 있나요? 아이가 어린데 좀 너무 안타깝네요. 일단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림포마는 림프종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말로 하는데 혈액암이에요. 네. 혈액암인데 이 암은 이제 혈액암이다 보니까 수술적으로 제거를 못하고 항암 치료, 주사 항암 치료를 하는 대표적인 암인데요.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생존 기간이 한 5주 정도 보고 항암 치료를 잘하면 한 1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중간에 안락사를 이제 생각하실 때도 있죠. 아기가 너무 고통스럽다든지. 네. 근데 안락사라는 거는 한 점이 아니라 제가 이제 보호자님한테 긴 길에서 내가 어디서 열고 나가냐를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물론 수의사로서 안락사를 권장해 드리는 시기가 있긴 있어요.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호흡이 안 좋거나 전혀 먹을 수 없거나 대소변을 볼 수 없을 때는 얘의 삶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안락사를 권고해 드리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긴 길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보호자님의 신념과 그다음에 가족분들이 상의해서 시점을 결정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만큼 아기랑 보내고 여행 가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아기가 밥을 잘 못 먹으면 보내줘야지. 이게 자기들만의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결정은 보호자가 하는 거고요. 네, 보호자분들이 하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인도적으로 얘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충분한 고민을 가지고 해야죠. 그러시군요. 0112 청취자도요. 제 집 몽실이는 10살인데요. 몸 여기저기에 섬유종이 많아요. 치과 치료할 때 큰 거만 몇 개 제거 수술했는데 작은 거는 그냥 둬도 괜찮은지요. 섬유종이라는 게 피부에 뻘떡뻘떡 튀어나오는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아마 이제 피부에는 여러 가지 혹이나 몽우리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조직 검사하면 그 세포에 따라서 뭐 섬유종, 모모 세포종 이렇게 이름이 결정되는데요. 아마 D가 종이라고 끝난 걸로 봐서 양성 종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취자분은 검사를 해보셨네. 네, 그러신가 봐요. 네. 그래서 양성 종양인 경우에는 딱히 굳이 너무 커져서 불편하지만 않으면 제거를 추천드리지 않고 가끔은 이제 피가 나거나 가렵거나 짓무른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제거를 하라고 하죠. 왜냐면 애가 불편하니까. 네. 제가 키우는 반려견도 피부에 그런 게 발진 뭐 비슷한 게 여드름 큰 거 같은 거. 네. 이런 게 나와가지고 어떨 때는 막 한 이만큼씩 코딱지만큼씩 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강아지들한테 그런 게 많이 생겨요? 되게 많이 생겨요. 되게 많이. 그게 왜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유전자의 변형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종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국내에서 키우는 견종들은 대부분 소형견들인데 뭐 코카나 푸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런 피부 종양이 많이 생기고 또 개에서 양성 피부 종양이 많은데요. 털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털이 많아서 굳이는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교과서에서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자, 6588님께는 저희 집 강아지는 15살입니다. 아우, 노견이네요. 그죠? 병원에서 간에 암이 생겼다고 하는데 항암 치료를 해야 할까요? 아이고. 검사를 받았는데 간암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되게 이제 15살이면 사람 나이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약 7, 80대거든요. 근데 그 나이 때까지 아이가 잘 살아오면서 아무런 증상도 없이 간암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간암 중에 이제 간세포 암종이라는 암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 암은 되게 천천히 자라나고 그래서 가끔은 애들이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간세포 암종은 항암제, 주사제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떼내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거든요. 개복을 해서. 네, 근데 뭐 그거 말고도 뭐 림프종이나 이런 것들은 항암 치료가 권장되고 결국은 그 암이 어떤 암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질문 가지고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네, 것 근데 뭐 위치도 그렇고 천천히 진행됐던 암이다. 그럼 저는 일단은 네. 추적 검사를 좀 보거나 아니면 세포 검사라도 봐서 암의 단서를 찾아가지고 그다음 계획을 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예. 그럼 이 청취자님도 이제 다니던 수의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자, 6240님께서는 많은 아이들을 치료해 주셨을 텐데 제일 기억에 나는 반려견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많은데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한테는 그 지금도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데 입원해 있어요? 네, 오늘도 제가 방송국 오기 전에 수혈을 좀 해주고 왔는데 혈관 육종 말기인 친구가 있거든요. 혈관 육종, 그럼 혈관 백혈병이에요? 그거는 이제 혈관 세포가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악성도가 높아요. 우리 몸에 다 혈관 혈관이 안에 있잖아요. 암이 생겨요? 혈관 세포, 혈관을 이루는 세포가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구석구석 혈관이 많으니까 그게 암이 된다고 생각하면 혈관에 암이 생겨 저 동글동글한 그 파이프라인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러면 전체 몸으로 막 파고 나가고. 어느 위치에 크게 자라나서 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수술만 하면 생존 기간이 수술해도 한 달. 그다음에 항암 치료 열심히 해도 3개월 미만인데 지금 거의 한 4개월 넘게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친구만 엄청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기가 수혈도 많이 받고. 견종은? 실키 테리어고 10살밖에 안 됐는데 예, 좀 안타깝죠. 대단한 친구군요. 예. 저 또 이 준마양 저 청취자께서 저희 반려견 백수, 반려견 이름이 백수인가 봐. 저희 반려견 백수는요 산책 갔다 와서 제가 꼭 발을 전용 샴푸로 씻기는데 딸이 엄마 그게 더 해로워 그러는데 정말 그래요? 저는 잘 씻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은 신발을 못 신잖아요. 그래서 가끔 거스름이 같은 게 들어가서 곪기도 해요. 그래서 거스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바닥 이렇게 맨발로 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애기들 이렇게 야외 활동하시고 나서 발을 확인하는 어쨌든 씻기면 발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털이 많기 때문에 잘 말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3659님 사람처럼 미리 건강검진 받는 것이 혹시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예. 그럼요. 특히 저는 이제 종양은 암은 증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예? 자주 검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0427님이 약간 유머 섞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가 나라를 구하는 날이 올까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답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항암 치료 하게 되면 강아지도 사람처럼 항암제 처방받으면 사람 머리카락 빠지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도 그런 게 있나요? 네. 부작용 중에서 사람보다는 빈도가 한 4분의 1 정도 적지만 털이 빠지기도 해요. 와. 네. 근데 막 우수수 막 드라마처럼 머리가 빠지는 그런 느낌이보다는 애들이 좀 숱이 적어지고 좀 그런 모량이 감소하는 그 정도. 육안으로 봐도 뚜렷하게 빠지는 뭐 그런 매일매일 다르지는 않지만 한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랑 한두 달 있다 왔을 때는 확실히 좀 모량이 주는 걸 느낄 때도 있고요. 아예 없는 애들도 있고 좀 탈모는 다양한 것 같은데 주로 위장관 증상이나 백혈구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쪽 좀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저 수의사님 오셨으니까 그 작은 강아지들을 그 주사를 어떻게 놔요? 그 작은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라인을 네. 저희가 혈관을 대표적으로 아니 몇 군데 거기다가 찾거든요. 사람은 그래도 털이라도 없지. 얘네들은 다 털로 북실북실한데 그 어떻게 찾아서 거기다 대고 주사바늘을 꽂습니까? 털을 조금 밀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알코올 스프레이나 솜을 이용해서 털을 잘 가르고 저희가 이제 해부학적으로 혈관이 지나갈 만한 위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중점적으로 찾아요. 학교 다닐 때 그걸 이제 다 공부를 하시는 그쵸. 거니까. 네. 그렇군요. 김수현 청취자가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 애견 수혈에 사용하는 피는 애견에서 뽑아 사용하나요? 그쵸. 당연히 개 피는 개한테 받는데요. 공혈견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동물 혈액은행이라는 곳이 있어서 대부분의 병원이 거기를 통해서 이제 공혈받은 피를 구매해서 이제 사용하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응급하거나 특정 인자를 줘야 될 때는 보호자분들 동의하에서 다른 강아지의 피를 저희가 직접 체혈을 해서 주기도 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혈액이 되게 희귀해요. 아이들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올 봄에 직접 저희 그 간호사가 공여를 해줘서 그 친구 고양이의 피를 잘 그 공여를 받아서 이제 환자한테 넣어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호사분이 자기 고양인데 자기 고양이 환자가 반려묘를.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자진해서 우리 집 강아지 내가 키우는 강아지를 데려와가지고 네 고양이를 아이고, 마음씨 착한 간호사님. 그렇게 해서 뽑아서 줬어요. 네. 그게 수술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수술은 아니고 심각한 심장병이었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 그래도 한 달 이상 버텼어요. 그리고 떠나긴 했는데요. 예. 그래도 피를 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죠. 그러시구나. 예. 원장님도 뭐 반려견 집에서 저희 집 푸들 한 마리 있어요. 한 마리 몇 살이에요? 그 친구 10살이요. 거기도 고령이네. 이제 노령견이죠. 근데 벌써 눈이 촉촉해지시네. 예. 그래도 저 원장님네 푸들은 행복하겠어요. 항상 엄마가 의사니까 다 봐줘가지고. 수의사들의 이제 개들이 가장 삶의 질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게 수의사들은 그래 잘 지내라 고쳐주면 되지 약간 이런 면도 있고 저희가 보호자분들을 보면 오히려 놀랄 때가 많아요. 이렇게 강아지를 사랑하시는구나. 민감하구나. 나는 우리 강아지한테 안 원장님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것도 다 맞아요. 병원으로 오시는구나. 예. 자 닥스훈트 키우는데요. 배 부분 또 가슴 쪽에 손톱 정도 크기, 손톱이면 꽤 크네. 멍울이 몇 개 생겼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섬유종 관련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혹이라 표현하고 멍울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 지방종이 이렇게 멍울이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가장 간단한 거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새침 검사를 받으시면 이게 어떤 암인지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가 생기면 일단은 커지는지 피가 나는지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관찰하시다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닥스훈트가 그 긴 강아지죠? 다리 짧은. 네, 맞아요. 그죠? 네. 배 부분 가슴 쪽에 손톱 멍울. 지방종이시라 그러니까 제가 작년 초에 여기 저 왼쪽 넓적다리에 지방종이 몇 년 동안 생긴 게 있어가지고 성형외과에 가서 제가 하셨어요? 이거 2박 3일 입원해가지고 했어요. 이거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다리 부분에 이게 있어가지고 상체 있으면 괜찮은데 근육이 힘을 줘야 되니까 걷지도 못하고. 근데 맞아요. 하기는 잘했더라고요 작년에. 매일 볼 때마다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닥스훈트 보호자분들도 지금 원장님 얘기한 대로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수밖에 없어요. 애견 혈액도 사람처럼 A형, B형, O형 이렇게 혈액형이 있나요? 네, 혈액형이 있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이랑 다르죠. 이제 그 혈액형을 이제 이루는 거는 그 적혈구 표면에 있는 항원 때문에 이런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개는 1.1 양성이냐 음성으로 요즘에는 구분을 하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마이너하게 뭐 1.2, 뭐 1.3, 1.7 되게 다양한 혈액형이 있으면 개들은 종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아니 걔네들은 A형, B형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그런다고요? 1.1
음성 1.1 아라비아 양성. 숫자 1.1. 네, 맞아요. 1.1, 1.2.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오,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항원이 많다 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순서대로 붙였고요. 오. 고양이는 근데 A형, B형, AB형 이렇게 해요. 아, 고양이는 또 AB형 네, 쓰고. 네. 그럼 지금 글로벌로 표준된 겁니까, 이게? 전 네, 세계적으로? 모든 수의사들이 그렇게 하고 저희가 혈액을 구할 때도 그 혈액형을 일단 우선으로 찾고요. 자, 고양이 생후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사람을 물어요. 고양이가 어려서 아프게 물지는 않지만 계속 물어대면 문제가 될 것 같다 신경 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고양이가 생후 4개월이면 이때는 무는 게 매우 정상적인 정상입니까? 행동이에요. 네,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아기들이 걸음마하고 옹알이하고 짖는 행동처럼 이 네. 애들이 발달 과정에 이제 보이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원래 물어야 되고 이빨도 이제 유치가 빠질 시기라 너무 간지러워서 그러는 거라 예, 무는 게 이제 원래 이제 맞는 행동이에요. 아니, 고양이 강아지도 이 전니 나와가지고 빠지고 그래요? 네, 전니가 싹 빠져요. 그래서 영구치가 나와요. 언제쯤 그게 빠지는 거예요? 주로 2, 3개월 때 전니가 나와서야 한 7개월까지 점점 빠지는데 애들마다 이제 속도가 다르고 또 유치 중에서는 안 빠져서 나중에 뽑아줘야 되는 이빨도 있고요. 그렇군요. 야, 참 얘기 들을수록 참 신기한 것도 많고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구나, 잘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원장님 반려동물 암과 종양 또 여러 가지 청취자들의 즉흥적인 그 질문에도 아주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황지혜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멍멍 상담소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